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이 6.25 참전용사 유해 봉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황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지금 저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네, 성남 서울공항에서 9시 30분부터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두 유해 64구입니다. 내구 위에 하나씩 지금 기념 헌화와 그리고 이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4구, 총 64구의 6.25 참전용사 유해가, 우리 국군의 유해가 어제 돌아왔나요, 황지연 기자? 어제 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 이 미군 C-130 수송기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네. 당시 F-15K 우리 전투기가 호위했고 이렇게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네. 6.25 참전용사 국군 전사자 64구의 공환식이 지금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거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네네. 뭐 한 명 한 명씩 이제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배경 음악으로는 이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의 내형은 바람대어와 그리고 피아니스트 윤한 씨의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의 OST에 있는 음악이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이 노래 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 영혼 바람되어, 이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 네. 네,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이제 표창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 표창은 어떤 등급이고 혹시 뭐 어떤 내용의 어떤 의미가 있는 표창인가 혹시 설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64구가 북한 장진호 그리고 개천 지역에서 네. 이 북한 측에서 미국 측과 함께 발굴을 했고 이후에 미국 측에서 이 감식을 해보니까 이게 네. 미군이 아닌 우리나라 국군으로 판명이 나서 지금 아하.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한 표창 등급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고의 예우를 다한 그런 형식으로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지금 수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윤선 교수님, 지금 뭐 참전용사분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의 모습입니다만 이분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함을 넘어서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유해 자체가 지금 이제 남북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네.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네. 약 10년 동안 이제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장진호 전투 그리고 이제 평북 운산 지역에서 네. 발굴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 넘긴 그 유해 송환분 중에서 이번에 64구라고 하는 것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북한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DNA 감식을 해봤겠죠? 유전자 네. 감식을 해보니까 이것은 미국 사람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온 것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저 유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들을 우리가 찾는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당한 적절한 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최대 예우를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황재현 기자, 지금 64구의 이 유해가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군인 것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절차가 남아 있겠죠. 네, 그 미국 하와이에서 이 네. 한미 국방부 감식단이 함께 1차 감식을 한 상태고요. 네. 이제 64구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조금 더 정밀 감식을 한 뒤에 네. 유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기간도 예상해 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일일이 또 대조해 받는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족들과의 DNA 검사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어쨌든 한 구 한 구 유족들에게 아마 전달이 될 것입니다. 저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부분은
굳이 속도를 뭐 빨리 내서 어떤 착오가 생기기보다는 이 정확한 이 정밀을 기해서 유해 한 구 한 구 그리고 유족분들의 DNA 일치를 꼼꼼하게 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황장기. 무슨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5명 정도 앉아 계시는 이제 노병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이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아하. 정일권 그리고 다른 전투에 참여했던 장동욱 이런 노병분들께서 네. 자신들의 전우였죠. 전우들의 귀환을 아주 좀 회한스러운 모습으로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윤선 교수님,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해가 본국, 즉 미국 땅에 돌아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리고 합참의장 등 이 군에서 최고 예우를 갖춰서 그 유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해외 언론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정말 참전 용사들에서 이제는 저렇게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 미군 유해를 이제 송환을 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군들도 자기 나라가 아닌 상태에서 와서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그 나라의 그 군인의 그 유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찾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64구나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북한에 있는 우리 그 국군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또 뭐 국군 포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북한에게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서 네. 또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네. 그 남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그러네요. 봅니다.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황재현 기자, 어제 이 64구의 64위의 유해가 봉환되는 게 어제 오전이었는데 우리 공군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공군 전투기가 호위를 했다. 지금 바로 저 영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F-15K 편대 그리고 FA-50 우리 공군 전투기입니다. 네. 전투기가 C-130 수송기를 호위하면서 네. 어제 우리나라 이제 공역으로 들어왔고요. 아하.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네. 들어왔고 아까 말씀하신 과거의 이제 그 봉환 사례는 네. 지금까지 총 그 28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2012년, 16년, 18년 3년에 걸쳐서 28구였으니까 이번에 64구가 가장 많은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이제 공군의 특별 수송기로, 그러니까 하와이 땅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품으로 지금 영공으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모습이고요. 네. 일단 하와이에서 그 수송기가 왔기 때문에 네. 현대가 호위를 했고 그다음에 네. 서주석 국방부 차관 현재 화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직접 인수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 참전 용사 그리고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회한도 들고요. 또 어떤 감격. 이제야 아직은 비록 유해지만 이제야 가족을 찾는다는 그런 생각에 가슴 뭉클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지금 하와이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하와이에 가서 직접 갔군요, 네. 하와이까지. 네, 그렇습니다. 유해를 받았고 현재 수송기에 한 구 한 구 네. 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이 이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황재현 기자. 아마 네. 그 날에 맞춰서 6.25 참전용사 64위
유해가 또 대한민국 땅에 품에 돌아왔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국군의 날 70주년 행사는 네. 오늘 저녁에 사상 최초로 낮이 아닌 저녁에 치러집니다. 아, 네. 국군의 날 행사 낮에는 지금 봉환식이 이루어지고요. 네. 저녁에는 사상 최초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네. 뭐 국민들과 그리고 국군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네. 축하 공연도 더해진 그런 새로운 형식의 국군의 날 행사를 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로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은 황재원 기자 보통 네. 국군의 날 기념식 하면 뭐 한 5년마다인가요? 한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오늘 저녁에 그냥 축하 공연 뭐랄까요? 이 국군의 날 기념 공연으로만 그냥 가름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과거에는 낮에 어떤 뭐 도로에서 네. 뭐 탱크 모습이나 퍼레이드 하는 모습을 국군의 날에는 그걸 본다고 생각을 많이 그랬었죠.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저녁에 그 용산구 정진기념관 앞마당에서 네. 그런 국군의 날 그러니까 무기나 어떤 전력들은 등장하지 않고요. 네. 블랙 이글스라고 이제 우리 공군의 특수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블랙 이글스의 공연 지금 화면 나오고 그건 있는데요. 자료 화면이겠습니다만. 네네 저런 공연 펼쳐지고 이른바 그다음에 에어쇼를 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해가 지고 난 뒤에 네. 뭐 의장대 행사 그리고 태권도 시범, 뭐 미래 전투 수행 체계 그러니까 뭐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시연과 함께 축하 공연 네. 현재 뭐 가수 싸이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확정돼 있고요. 네. 공연을 한 1시간 30분 정도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즐기는 국군의 날 행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 블랙 이글스가요. 국군의 날 오늘 첫 야간 에어쇼입니다. 도심에서 야간 에어쇼인데 그것 때문에 훈련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시민분들 놀라실까봐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거 국군의 날 행사 이 연습하는 겁니다라고 미리 알리는 그런 그런 홍보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6시 반이면 해가 거의 질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빨리 그래서 져요. 네네. 뭐 도심에서 이렇게 블랙 이글스 뭐 비행단이 나타나는 게 거의 드문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이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놀라지 놀라지 않으셔도 않으시면 돼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가 봐요. 오윤성 교수님. 왜 그러면 그 국군의 날 때 시가행진 하는 거 보는 재미를 좀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왜 올해는 빠졌을까?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물론 이제 매년 퍼레이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야간 행사를 한 것은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야간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행사에 동원하는 이 장병들의 그 고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국군의 날 70주년이거든요. 네. 이 70주년이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생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1993년 이후로 이제 통상 5년에 한 번씩 퍼레이드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열병식을 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식 열병식도 없이 네. 진행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숨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행사가 지나치게 이제 축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제 추가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그 뭐 최신 무기 장비 전시회를 네.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의미에서는 현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예비역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69년도 아니고 70년인데 열병식이 전혀 없이 이렇게 끝난다, 마무리 짓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좀 그럴 생각을 것 하시는 같아요. 분들이 적지 않을 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에 이제 축하 공연을 뭐 이제 걸그룹이 참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걸그룹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아, 그래요? 확정이 돼서 가수는 뭐 싸이 정도만 나올 네.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걸그룹 안 온다니까 또 이 국군의 날 기념식 공연 보러 가려고 하셨던 시민분들은 또 걸그룹 안 와요? 또 서운하실 텐데 글쎄 뭐 이 저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걸그룹도 나온다 했습니다만 이 최종 결정은 걸그룹은 이 기념식에 부르지 않는 걸로 일단 좀 그렇게 가닥을 잡았나 봐요. 가수 싸이 씨만
공연도 무료로 한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싸이 씨가 이제 네. 본인은 출연료를 안 받고 무료로 참석하겠다고 해서 좀 네네.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오늘 달라진 국군의 날 70주년입니다만 국군의 날에 달라진 그동안은 열병식 같은 게 5년마다 있었으면 70주년이지만 이제는 좀 뭔가 다양하게 즐겨보자, 국민이 즐겨보자는 그런 기획 의도로 아마 추진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일지 또 내일 또 각종 뉴스에서 또 전해드릴 것 같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이 남북 관계에 아까 고려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온 김에 북한 얘기 좀 해볼게요. 황재원 기자. 네. 그 언론 보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있어서 좀 이색적이었는데 대체 어디에서 그랬던 겁니까? 네, 그 지난 토요일 이제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 보도인데요. 네네. 그 김책공대라고 이제 그 북한에서 가장 그 과학 쪽으로는 수준이 높은 대학입니다. 네. 이 그거 아마 김책공대를 북한 관련 보도할 때 김책공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보신 모습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학생들과 교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허리를 조금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사하는 게 뭐 처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 이제 신년사를 할 때 네. 이제 뭐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를 한 적도 있고 네. 노병 행사를 7월 달에 할 때도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하. 처음은 아닙니다만 좀 잦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이 올해 1월 신년사 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지난 7월 전국 노병대회 참가자.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이게 궁금한 게요. 저게 그냥 신년사는 그러다 칠 수 있잖아요. 신년사는 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노병은 뭐 군을 위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군을 예우한다. 대우한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고 치고. 근데 지금 이번에 김책공대를 방문한 것은 글쎄요, 현장 시찰의 어떤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현장 시찰에서 저렇게 약간 허리를 숙였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 엊그제 한 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3차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내려서 네.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랬었죠. 손을 잡는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뒤에서 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인사를 하거나 그냥 박수만 쳤지 인사하거나 손잡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뭐 추측건데 네. 이 남북 교류가 최근 잦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서 네네. 지도자의 모습은 조금 겸손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물론 추정입니다만. 네, 그래서 뭐 노병은 당연히 노병에 대한 예우를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대학에 가서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뭐 이미지랄까요?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네.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명기 원장님 물론 이제 뭐 착시 현상, 착각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약간 허리 굽혀 인사하는 거 이 언론 보도로 보고요. 야, 문재인 대통령 영향 받았구만. 그러면서 저는 저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또 처음이 아니래요. 황정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이제 북한 일반 대중을 대하는 태도가 제일 달라졌다고 하는 이제 평양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 사실은 보통 그때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북한에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절대로 최고 지도자는 연루되지 않아야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 나타났었을 때부터 본인이 일종의 대중한테 직접 어필하는 뭔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북한에 있어서 결국 비핵화라든가 남북 경협은 결국은 김정은이 일정 부분의 권력을 갖다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거로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 효과가 없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 시스템으로 공산당이 일단 독재를 갖다 하면서 자본주의를 갖다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일반 대중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고 대중들의 권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나름대로 네.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일종의 변신을 갖다 조금씩 연습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그 시간이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순안공항에서 이 90도로 인사했던 모습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동안요. 근데 그때 그 황지영 기자. 네. 그 평양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인사했던 장면 나왔을 때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북한에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수령것이 있고 인민것. 그러니까 저렇게 90도 인사하는 것은 인민들이 즉 최고 존엄한테만 90도 인사하는 거지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이른바 인민들한테 인사하는 건 참 의외였다. 뭐 그런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어요. 네,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당시 이제 모습을 좀 보면 네. 이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네. 박수만 쳤지 뭐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거나 네.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그랬었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김정은 위원장도 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네.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의 모습이 조금 좀 많이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게 평양 순안공항에서 아마 저 모습을 생중계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방에서 보셨습니다만 저 때 좀 오 교수님 좀 깜짝 놀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와, 북한 주민 평양 시민 앞에서 우리의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90도로 인사한다. 조금 의아해하신 분도 있으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 동안에 네. 이 대통령 후보가 저거보다 훨씬 더 그러네요. 90도로 하지 거의 않습니까? 폴더 인사. 예, 완전히 꺾어진 90도 인사를 네네.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닌데 네. 문제는 이제 그와 연관해 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나 네. 또는 그 김정은 이 당사자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 그 과정상에서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손 변호사님 저 모습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혹시라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저 인사법을 놓고 뭐 크게 뭐 보수 진영이 이런 데서는 뭐 크게 뭐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저 모습이 북한의 주민들한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요 가는 곳마다 저렇게 이 평양 주민들, 평양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자이지만 권력은 결국은 그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아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몇 차례, 최근 들어서 몇 차례 저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그 권력자와 그 대중과의 관계와 또 네. 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또 권력자이지만 네. 또 대중들을 저렇게 생각한다라고 네. 하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물론 그러한 그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주, 그러니까 9월 18일 날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숨가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지난달 23일 날 미국 뉴욕으로 날아갔죠.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서 멋진 연설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경남 양산에 가서 선친의 묘역에 늦은 성묘 했죠. 그런데 청와대에 황지연 기자 뭔가 네. 반가운 손님이 새 식구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굽니까? 근데 그 어제 이제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네. 이 풍산개 2마리를 아하. 북한에서 이제 수컷 1마리, 암컷 1마리 한 마리씩 해서 선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내온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그 수컷, 암컷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사진으로는 구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암수 한 쌍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이 뭡니까? 일단 이름은. 네, 수컷은 송강이고 네. 암컷은 곰이라는 이름입니다. 아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 2마리를 줬냐? 지금 잠깐만요. 화면상 봐도 진짜 어떤 게 송강이고 만약 송강과 곰이 이름이 없으면 어떤 개가 송강이고 어떤 게 곰인지 색깔이 모르겠습니다. 다릅니다. 네. 끈의 색깔. 끈에 있어요? 끈의 색깔로만 끈의 색깔로? 네, 구분할 네.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18일 날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간 첫날 목란관에서 만찬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이 풍산개 2마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이 풍산개가 우리가 선물을 하고 싶다. 네.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고 당연히 문 대통령은 흔쾌히 말하면서 우리 청와대에도 풍산개 한 마리가 마루라는 풍산개 한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도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선물해주면 참 고맙겠다라고 아하. 답을 해서 이렇게 2마리가 네. 전달됐다. 판문점을 통해서 네. 전달됐다라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은 이제 같은 풍산개였던 마루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좀 재밌는 게요. 이제 마루는 관저 대문 앞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같은 풍산개지만 지금 뭐 서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네. 한 마리 두 마리를 좀 거리를 아하. 떨어뜨려서 당분간은 좀 키울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청와대는 개가 이번에 선물로 받은 송강과 곰이 말고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두 마리를 포함해서 청와대에서는 총 4마리의 개를 키우게 아하. 된 셈이 된 건데요. 네. 맨 왼쪽에는 마루라는 이제 풍산개는 원래 키우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유기견을 한 마리 입양을 했었던 이 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양된 2마리까지 해서 이제 4마리가 이렇게 살게 되게 됩니다. 아하. 이 공격성이 이 대한민국 이 남한 측에는 진돗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풍산개도 최명기 원장님 공격성이 뛰어나서 뭐죠? 호랑이, 곰하고도 뭐 붙는다.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있었다고 공격성이 뛰어나다고 뭐 들었어요. 공격성이 뛰어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주인의 통제에 잘 따르는 점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공격성은 있을지 몰라도 통제에 잘 응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아마 또 들어와서 또 잘 적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뻐해 주냐의 네.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재현 기자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북한이 풍산개를 이 대한민국에 선물해 준 사례가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당시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똑같이 풍산개 암수 한 쌍을 그러니까요. 선물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은 우리 둘이 그때도 암수 한 쌍이었나 봐요? 아니면 수컷이었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암수 한 선물했고. 쌍이고요. 네네. 뭐 지금처럼 우리 뭐 둘이, 겉모습은 아.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 암수 한 쌍을 아마 2000년대를 기억하자 네. 그런 차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18년 만에 똑같은 암수 한 쌍을 선물했습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요, 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는 대한민국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국군 64위 유해 공환식이 열렸고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헌화와 추모를 통해서 이 표창을 일일이 유해 위에 태극기에 둘러싸인 유해 위에 또 얹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고, 오늘 건군 70주년입니다. 국군의 날 70주년 맞아서 사상 최초로 퍼레이드 없이 오늘 저녁에 기념 공연으로 가름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